네, 오늘 시장 조정이 깊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깼죠. 현재 4% 넘게 급락을 하면서 4,99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3% 넘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 도움 받아보도록 하죠.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오늘의 조정을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말씀들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조정폭이 깊다 보니까 무서워지는 경향도 있어요. 이게 혹시 상승이 끝난 거 아닌가? 추세적으로 돌리면 어쩌나. 근데 또 사람의 심리가 1월장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조정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러실 만도 한데요.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1월 한 달에만 코스피 지수가 거의 24% 월간으로 맞아요. 상승했습니다. 네. 네, 코스닥도 거의 비슷하게 상승했고요. 역시 연초 이후로 보면 한국 시장이 글로벌 주식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거든요. 쉬지 않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쉬어갈 타이밍이 됐다. 건전한 조정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다만 공교롭게도 이제 주말에 연준 의장 교체가 되면서 매파적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네. 케빈 워시라는 그런 의장이 지명이 되면서 그런 걸 하나의 조정의 빌미로 삼았기 때문에 더구나 조금 더 조정폭이 좀 세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항상 보는 게 기업 이익과 어떤 거시적인 어떤 매크로 사이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장을 봐야 된다고 감안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변한 게 없다. 네, 조정의 과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을 만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한 번의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거기다가 워시발 쇼크까지 겹치면서 낙폭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 오히려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그 전략은 결국에 반도체에 가장 통하겠죠? 네, 일단 올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분의 대부분 사실은 거의 한 50% 이상을 반도체 투톱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장사 이익 레벨업 자체를 반도체가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주도력은 사실상 올해는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낙폭이 커지는 부분을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삼을 만하고 아마도 회복했을 때 상승 탄력성도 반도체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조정의 폭이 깊지만 시장이 반등으로 돌아왔을 때 역시나 이익 추정치, 이익 성향이 강한 반도체 반등이 가장 가파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을 우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AI 관련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또 버블론이 계속 부각은 될 텐데요. 이거는 AI 관련 주들이 계속 상승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논란일 것 같고요. 해외 기업들 관련해서 지난주 실적 체크를 해보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고 주가가 그에 반응해서 하락했지만 나머지 메타나 샌디스크, 시게이트 이런 기업들은 다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AI의 버블 수요 위축이라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나 어떤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좀 갈리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부분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메타나 이런 기업들이 시장 대응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빅테크가 사실 예상보다 더 대규모로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투톱도 투톱이지만 반도체 소부장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까요? 네, 물론 아직까지 보수적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투톱의 그 케이펙스라고 하는 투자 확대가 올해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부장 기업들의 어떤 투자 수혜도 분명히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상당 기업들이 코스닥에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 개인분들의 어떤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150 ETF, 레버리지 ETF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ETF 수급으로 인한 소부장의 어떤 좀 가파른 상승세가 좀 덤이 됐다,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사실 좋아지는 방향성은 맞는데 좀 급하게 상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수급적인 면에서. 그래서 속도의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투톱을 집중하시면서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지만 코스닥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시장의 주인공은 코스닥이었는데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조정이 깊죠. 이번에 코스닥의 상승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코스닥이라는 그 시장 자체가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의 코스닥 비중 상향, 그다음에 국민성장기금 조성을 통한 코스닥의 어떤 자금 유입 맞아요. 이런 기대감들이 좀 크게 작동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만으로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펀더멘탈이 받쳐져야 올라가는 부분인데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코스닥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넘었다가 그 이후로는 10조 원 밑으로 다 빠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15조 원에서 뭐 그 이상 좀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익 증가가 상당히 반영이 잘 돼야 건전하게 오랫동안 올라갈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책에 의해서 잠깐 부양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올해 얼마만큼 이익을 잘 내주느냐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고요.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익 추정이 코스피 기업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이익이 좀 잘 잡히는, 그래서 좀 더 시장에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조정받았다 또 급하게 상승할 수도 있는데 펀더멘탈적으로는 사실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그리고 유동성만으로 우리가 코스닥 기대하고 있는 3천 스탁에 가기까지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펀더멘탈 체질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는 ETF에 투자한 개인들의 자금 지난주에 보셨죠? 네. 막대한 자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급락장에서 좀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끌고 갈까요? 앞서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에서 코스닥은 가치, 흔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가치, 수급, 심리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스닥은 가치라는 측면보다는 사실 수급이나 심리의 변수에 더 많이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수급이나 심리는 저희가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심리, 대중의 심리가 어떻게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가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좀 투기적인 요소가 일정 부분은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150에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들어가셨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조언을 드리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부분. 예. 왜냐하면 또 코스피가 4천에서 단기간 안에 5천을 갔기 때문에 코스닥 1,500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소부장 다 같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2차 전지 먼저 볼게요. 오늘 시장이 하락할 때도 에코프로가 선방해 주는가 싶었는데 하락장 속의 상승폭 지금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실적도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죠.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도 기준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넘어갔었을 때 2차 전지 업종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그때 2차 전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확 꺼지면서 코스닥 전체의 어떤 이익을 좀 갉아먹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은 개선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2차 전지,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하나의 좀 서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2차 전지 업체한테 중요한 것은 전기차, 캐즘에 빠진 전기차 수요. 전기차 수요가 저희가 바라봤던 것보다 굉장히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게 결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형 ESS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수요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빠르게 커준다면 2차 전지도 좀 크게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하나 긍정적인 시그널은 작년 4분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최근에 발표가 됐었죠. 거기서 4분기 실적에서 ESS 관련 매출이 크게 지금 늘어난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기다려볼 만하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종목들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텐데 최근에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관련된 노이즈가 좀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투심을 좀 위축시켰습니다. 그거를 만회하려면 종목 선정 어떻게 할까요? 바이오 업종은 정말 그 기술이나 종목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실 너무 산업입니다. 네. 애널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실 섹터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해서 제가 뭐 어떤 기술에 투자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뭐 저의 뭐 영역 그릇을 넘어서는 그런 것 같고 제일 좋은 방법은 바이오를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펀드나 ETF, 액티브하게 운용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간접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바이오 업종의 기술은 시시각각 변하고 이 기술 파이프라인 안에 어떤 상업화의 이 진척도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간접 투자가 사실은 바이오 업종에는 가장 적합한 섹터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증권주 각 섹터별로 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업종의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업종이라면 투자 조언을 얻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증권주도 지금 뭐 예탁금이 1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 안에 막대한 유동성, 거래 대금이 활발해지면서 증권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라는 모멘텀으로 가기는 했지만 여타 다른 증권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수치로만 보면 작년 연간 평균 일평균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30조 원 정도였는데 올해 1월만 보면 거의 60조 원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즉 거래대금이 2배 이상 지금 증가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객 예탁금도 100조 원 이상으로 넘어간 사상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 예금에서 증권 시장으로 좀 큰 머니 무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 증권사의 수익 구조 중에 가장 중요한 브로커리지 수익이랄지 관련한 유관된 수익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히 증권사들의 올해 실적이 증권사 역사상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지 않을까. 그 정도의 지금 파급력, 폭발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증권주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어떤 증권주를 사시더라도 올해 실적이 지금 다 잘 나오는 국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투자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증권주를 담더라도 실적에 대한 보장은 있다. 반대로 오늘 모든 증권사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증권주에 관심 가졌던 분들은 저가 매수 기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시장 전략 결국에 업종과 종목에 대한 전략이겠죠. 오늘 시장이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라도 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계속 강조해 주시는 거는 반도체고 ETF도 대안이 되겠죠. 네, ETF 반도체와 관련한 ETF는 굉장히 많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연간으로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 ETF 수익률이 거의 전체 ETF 가운데 상위권을 기록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액티브의 어떤 그 성향을 가진 ETF들은 작년에 거의 액티브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찾아보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달에도 반도체 ETF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도체 기업을 투자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액티브 반도체 ETF에 좀 투자하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고요. 나머지 기타 산업군 중에서도 올해 수출 산업으로서 굉장히 기여가 많이 되는 그런 산업들, 뭐 예를 들면 조방원이랄지 아니면 뭐 로봇이랄지 뭐 네. 바이오랄지 2차 전지랄지 이런 쪽에서 계속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ETF들을 잘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TF도 당연히 대안이 되겠죠. 반도체는 계속 강조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섹터를 보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조방원 안에서는 어떤 게 가장 유망합니까? 아, 참 어려운 일인데요. 네, 네. 조방원 셋 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으로 좀 부상한 산업들이어서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조선방산 원전 모두 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수출 산업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규 수주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가가 결국에 주가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일 텐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계속 이런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계속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뭐 조선 정도가 좀 조방원 중에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수주 가시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산 중에서도 일부 기업들 그리고 원전 중에서도 일부. 그래서 좀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좀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조방원 안에서 중점을 두자면 그래도 조선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신 것 같습니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